자,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해볼 건데요. 치수 같은 경우에는 치수 관리자를 꺼내는데, 치수 관리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꺼내는 부분에서 만약에 메뉴바가 있다면 도구에서 도구막대로 꺼내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꺼내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리본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리본 메뉴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것이고요. 일단 치수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수정을 누르시고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새로 어떤 치수를 만들려고 해도 무방한데 새로 치수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기존 스타일 ISO 25 상태를 수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시간적인 절약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수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팝업 창이 떠요. 이런 팝업 창이 뜨는데 색깔은 역시 당연히 가장 가는 선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가장 가는 선 사용하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 파란색보다는 아무래도 하늘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파란색을 해도 무방해요. 왜 파란색으로 하는 게 좋냐면 치수가 너무 두껍게 출력이 됐을 때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뭉쳐져서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 프린터 출력 장치가 조금 옛날 장치를 쓰고 있는 그런 시험장을 가셨을 때는 파란색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파란색으로 여기다가 선택을 해놨는데 가장 가는 선으로 해야지. 아무래도 뭐 치수가 뭐 3900인데 이게 잘못 살짝 3700인데 잉크가 살짝 묻혀가지고 3900으로 보이면 치수에 대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두꺼운 선으로 출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치수를. 그랬을 때 제가 가끔 이렇게 조금씩 놀래죠. 이거 혹시 이게 시험 채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짝 놀래기도 하죠. 뭐 어쨌든 파일을 제출하기 때문에 만약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또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래는 하늘색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즉 0.3mm라는 얘기죠, 원래는. 자, 그래서 이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는 건 치수선의 바깥쪽으로 길게 나오는 부분이 30, 원점에서 간격 띄우는 부분, 점과 넘어서 간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50, 이렇게 표현이 되시면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호 및 화살표로 갔을 때 화살표 크기 100으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문자로 가서는 문자가 이미 80으로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건드리셔도 상관없는데, 여기에서 치수선 너머로 간격 띄우기는 역시 그 맨 위에 있는 이 치수와 이 치수선 너머로 연장과 동일하게 간격을 띄우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ISO 표준 놓으셔야지 이 부분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꺾여져 있지 않아요, 이 부분이. 근데 ISO 표준으로 바꾸는 순간 이게 꺾여져요. 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차 단위는 윈도우 바탕화면을 놓으셔야지만 쉼표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작업을 하셔서 치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치수 문자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이게 문자 치수 스타일을 수정하는 게 리본 메뉴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툴바가 나와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물론 모든 스타일은 형식에 들어있어요, 메뉴바 상황에서. 근데 메뉴바를 안 꺼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뉴바 상태에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구에서 도구 막대 그리고 오토캐드에 가서 치수를 선택하면 툴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 툴바 뒤에 보시면 이 문자 스타일이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 선택해서 ISO 25로 되어 있는 거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 선부터 시작해서 수정을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놓고요. 역시 보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놓고, 치수선 너머로 연장을 30, 그리고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50. 자, 이렇게 맞춰놓고요. 그 다음에 기호 및 화살표에서 화살표 크기 100.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 크게 건드릴 거 없어요. 문자는 자동으로 맞춰져 있다 그랬죠. 치수선 너머로 간격 띄우기만 30 놓으시고 ISO 표준을 놓으시면 이렇게 꺾어지죠. 자, 맞춤은 그대로 두시면 되고, 1차 단위로 가셔서 여기서 윈도우 바탕화면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험 기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보자는 거죠. 뭐냐면 동결 깊이를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하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인데요. 치수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사실 편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하는 방법. GL선이 항상 가장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GL선에서 선을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을 이렇게 하나 넣을 거예요. GL선을 기준으로 이 GL선에서부터 어디까지 넣냐면 제일 첫 번째 아래쪽 부분 여기까지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내려가는 부분이 얼마냐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출발을 꺼낸 상태에서는 연속 치수가 있어요. 근데 연속 치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선택해서 옆쪽으로 400을 두면 되고요. 다시 한번 또 치수 선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창 콘크리트 부분의 두께.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석의 두께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쪽 부분이죠. 위쪽 부분에서 시험 기준의 계단의 개수와 반자 높이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계단의 높이가 지금 제가 잘못 찍었죠. 네. 계단의 높이가 총 두 계단에 한 계단 신발 벗고 들어오는 부분이 450이니까 450을 표현해 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선형을 놓은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자 높이가 표현이 돼야 되겠죠. 2400. 반자 높이가 2350은 당연히 2350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붕 끝선, 여기서부터 지붕 끝선을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반자 높이까지 해서 이 라인을 선택하는데, 여기는 사실 치수가 없잖아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치수가 되어져 있는 부분을 다 선택을 하셔서 여기 끝선, 잘려진 끝선이 있죠. 여기다가 전부 다 치수를 맞춰주시면 일률적으로 치수가 같은 길이로 길이값으로 나타나지겠죠. 자, 이렇게 같은 길이값으로 나타나지는데, 지금 50과 200은 이 글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밖으로 이렇게 삐져서 튕겨 나가잖아요. 이럴 경우에 치수를 선택하세요. 치수를 선택하고 요 가운데 치수 문자 가운데 파란색 그립을 선택하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작은 글자가 나오잖아요. 문자만 이동을 선택합니다. 문자만 이동을 선택했을 때 반드시 직교 모드를 꺼야 돼요. 직교 모드를 끄면 이렇게 선에 겹쳐져서 치수가 문자만 이동을 할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200도 이렇게 빨간색에 놓고 나서 문자만 이동을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200을 가운데다가 넣으면 지금 200에 50 하니까 2050으로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일단 제일 큰 치수를 가운데다 두고 작은 치수 있죠. 작은 치수 50이 작은 치수잖아요. 작은 치수를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줘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보여지게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치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 치수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치수도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 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치수 문자는 지금 2743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요. 이 문자는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변경을 할 때 그때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사실. 근데 만약에 이 출바가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치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치수 상태로 넘어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치수 편집을 쓰셔야 되거나 또는 명령어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치수 편집을 다시 꺼내지 마시고 그냥 출발을 꺼내셔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출발 꺼내면 치수 편집 또는 dim edit라는 명령을 직접 치셔도 돼요. dim edit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dim edit가 뜨면서 아래쪽에 명령어 창을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고요.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0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 이 0을 꼭 지워야 돼요. 이 0을 안 지우면 기존 치수는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0을 지운 상태에서 설계 치수를 두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느 치수에다가 이 치수를 편집할래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설계 치수로 변경이 되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명령어로 dim edit를 치셔도 돼요. dim edit. 자, dim edit를 그냥 명령어로 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dim edit 하게 되면 치수 선택하고 뭐 이렇게 치수 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출발을 꺼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치수에서는 많이 유리하세요. 그래서 dim edit 하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선택하시고,
자, 새로 만들기에서 반드시 이 0 지워야 된다 그랬죠? 설계 치수 하셔가지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 누르게 되면 설계 치수로 바뀌어져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나서 여기 있는 치수들을 전부 다 선택하셔가지고 자, 미러 한번 해볼게요. MI 엔터. 자, 미러를 했더니 지금 전부 다 선이 뒤집혔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여기서 했냐면 여기에는 기준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치수 줄이기가 편해서 그랬던 거고요. 그냥 여기서 작업을 했을 때는 선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기준선만 하나 그려서 같이 줄이면 돼요. 어떤 방법을 쓰시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쪽에 있는 치수는 지우셔야 돼요.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 방식대로 했을 때 이것만 잊지 마시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렇게 수직 이동을 하셔서 두시면 도면 작업에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붕 위죠. 지붕 위의 치수도 당연히 나와야 되고요. 자, 이미 툴바가 꺼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있는 연속 치수 있죠. 연속 치수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의 선형 치수 만들어 놓은 거에 연속적으로 치수가 다 표현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에 남은 이 부분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대로 치수 편집 눌러서 자, 새로 만들기 하시고 새로 만들기에서 0이 나온 거 지우고 역시 설계 치수로 변형을 해서 확인하신 다음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 위에 치수, 아래 치수 전부 다 설계 도면에 맞는지 검토를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치수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적합하게 도면이 표현이 됐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치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100 내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 치수를 선택하게 되면 이 라인에서 계속 연장되는 치수들이 나타나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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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일단 글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전부 다 밖으로 쭉쭉 빠져나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선들을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요. 여기 있는 파란색 원점 있죠? 이 파란색 원점을 전부 다 아래쪽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선 정리를 이렇게 한 라인에 맞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제일 첫 번째 치수 아까 보여드렸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문자만 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옆쪽으로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해야지 이 가운데 있는 200이 겹쳐져서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문자만 이동을 하는데 제가 직교 끄라 그랬죠. 이럴 때는 직교 끄시고 문자만 적당히 이동을 하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문자만 이동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굳이 전체 치수를 하나 더 넣고 싶으시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드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치수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쪽에다가 그대로 갖다 놓는데 가운데 내벽의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뒷부분을 선택해서 그립을 치수 그립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겠죠. 다 이것만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만 이동을 하셔서 나머지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정하시고 이렇게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190이기 때문에 이 글자가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문자만 이동해서 190을 여기 가운데다가 적절할 위치에다 두시고 적정한 위치에서 이렇게 문자만 이동으로 다시 수평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전체적인 우리가 그 도면상에서 필요한 치수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셔서 지금 단면도가 완성이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면도를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테두리 있죠? 그 테두리를 집어넣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